길고 긴 폭염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어졌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무한리필 고깃집의 인기도 같이 치솟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명륜 진사갈비를 쫓아 새롭게 진출한 업체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미재단과 오늘 리뷰해드릴 고깃사롱입니다. 점포수가 100개를 넘어 수많은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점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고깃사롱은 무한리필 고깃집 시장에서 얼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이미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집 근처 가게를 찾아 정직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평일 런치 17,500원, 9회 저녁과 주말은 18,500원, 평균 18,000원으로 본다면 가격은 다른 프랜차이즈들보다 2,000원 정도 저렴한 메리트가 있고요. 이용시간도 주말에는 100분인 경쟁업체들과 다르게 평일 주말 상관없이 2시간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셀프바에는 각종 야채와 사이드 메뉴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는 돼지갈비, 삼겹살, 숙성 주먹고기, 매콤 숯불 닭갈비, 돼지 껍데기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오늘 다른 무한리필 고깃집과 비슷한 주력 메뉴인 생고기와 양념 돼지갈비 위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겹살과 주먹고기를 담아왔고, 제 기준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위들로 골라왔습니다. 삼겹살을 먼저 구워봤습니다. 숯불 화력이 좋아서 그런지 고기가 상당히 빨리 익었는데요. 그런데 고기가 타지 않고 아주 예쁘게, 소위 말하는 마이야르가 아주 잘 일어나서 고기를 굽는 스킬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구워졌습니다. 제가 고기 태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엄청 신경 쓰면서 굽는 편인데, 여기 삼겹살은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구워졌습니다. 마이야르가 잘 돼서 그런지 정말 무난하고 우리가 아는 딱 그 삼겹살 맛 있잖아요. 예전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엄청 고소하고 육즙이 막 팡팡 터지는 그런 고급 삼겹살 맛은 당연히 아니었는데요. 듣기로 이곳만의 숙성 방식을 통해 고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숙성 방식에서 나오는 특유의 MSG 같은 맛이 잘 배어져서 누구나 먹으면 맛있다고 느낄 수 있게 잘 준비된 삼겹살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일단 삼겹살은 너무 잘 구워지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맛있었고 훌륭했습니다. 판을 한번 갈고 다음은 주먹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목살로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돼지 목살과 목전지를 같이 썰어 나가서 주먹고기라고 명칭을 한다네요. 주먹고기도 삼겹살처럼 특유의 숙성 과정 덕분인지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잘 구울 수 있었고, 색깔도 예쁘게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돼지 특유의 냄새도 거의 없이 식감도 좋고 다 좋았는데, 삼겹살보다 육향이나 육즙이 좀 약해서 아무리 고기가 예쁘게 잘 구워졌어도 소금이나 참기름만 찍어 먹기엔 약간 심심한 맛이었지만, 다른 곁들인 반찬들과 잘 섞어 먹으니 사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무한리필이라는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퀄리티에 잘 구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생고기는 삼겹살 2덩이, 주먹고기 2덩이로 먹었는데요. 사실 무한리필집에서 한 접시만 먹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점심이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보다 양이 적은데다가 양념도 먹어야 해서 이 정도만 먹기로 했습니다. 양념 전용 석쇠로 갈았고요. 다른 무한리필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 할 수 있는 양념 돼지갈비를 본격적으로 구워봤습니다. 그 전에 탄산도 한잔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리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돼지갈비 때문인 게 가장 컸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몇 번 먹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까 먹은 생고기는 항상 불만이 없었습니다. 무한리필 수준에서 사실 흠잡을 퀄리티도 아니었고, 맛도 맛이지만 생고기가 주는 만족감이 그 어떤 무한리필 집보다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양념 돼지갈비는 항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굽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양념이라 굽는 난이도가 높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리뷰를 위해 방문했기 때문에 이날은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구우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업무 보듯이네. 계속 쳐다보고. 불 세기도 미리 가장 낮게 조절을 해놨고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온도나 품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고기를 구울 때 장점이었던 강한 화력과 교체된 망석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뒤집고 휘저으며 노력을 해서 그나마 고기를 한 점 겨우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맛은 누구나 아는 그 무난한 갈비 맛인데, 차라리 불판이 아까 생고기처럼 주물 불판이었다면 안 타고 더 좋겠지만, 양념갈비가 불판에 눌러붙기 쉬우니까 인력도 아끼고 불판을 세척하는 노동 비용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이 120원짜리 일회용 석쇠와 이곳에서 사용하는 석쇠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렴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석쇠로 고기가 맛있게 구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한 점을 먹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충 15분 가까이 걸렸는데요. 안 태우고 익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속까지 잘 익혀서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만약 타는 걸 허용하면서 과감하게 익힌다 하더라도 탄 고기는 버려야 되고 또 그만큼 다시 구워야 되니까 가게는 고기를 낭비하게 되고 손님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생고기를 구우면서 느꼈던 만족스러운 굽기 환경과 퀄리티와 달리 지난 여러 번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양념구이만큼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펩시 말고 사이다를 한 캔 더 시켜 먹었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다가 확실히 탄산이 강해서 청량감이 좋았습니다. 탄산은 역시 사이다. 결과적으로 고기와 불판 그리고 화력이 만나 생긴 문제는 맞지만 그렇다고 저와 같은 일반 손님이 몇 번이고 방문해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도 혹시 이 영상을 브랜드 담당자분께서 보신다면 양념구이와 관련해서는 테스트와 점검을 좀 더 신중하게 해보시면 어떠실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프리미엄 무한리필을 지향하는 고깃사롱 생고기에 한해서는 제가 가본 그 어떤 무한리필 고깃집보다 뛰어났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밑반찬과 사이드 메뉴들도 만족스러웠지만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양념고기에 대한 굽기 환경과 퀄리티는 솔직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100개가 넘는 매장들의 점바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무한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처럼 생고기가 주는 만족감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펩시. 탄산은 펩시. 음료는 펩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